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꽃수다. 감동을 만드는 꽃띠와 늘 푸른 보리의 감성 힐링 톡 45회차 방송 시작합니다. 솔직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는 수다살롱 그대가 꽃 주인공입니다. 가족과 함께 도심 속 서당 훈자님의 교육을 들으며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남산 호연당에 가면 옛날 선비들의 복식을 입어보고 카리스마 있는 훈자님의 자상한 가르침을 배워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성 서당 체험, 호연당에서 분자 되어보기, 또 사자소와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마음 치유, 성화십도로 바라보는 마음 치유가 있고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차를 이용한 다정다감, 차로 정 나누고 차로 소통하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기가 많아서요. 금방 매진되니까 빠른 예약 접수 필요합니다. 우리 또 예절과 차 문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시는 호연당 정명래 훈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네. 요즘 서두가 길었죠. 호연당에 대해서 막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짧게 하느라고 나름으로. 자, 2부에서는요. 네. 앞에 차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차까지. 시라상봉수 일부에 기억나시죠? 음. 차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훈장님하고 네. 차 같이 즐기면서 또 음.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훈장님 먼저 차 이거 어떻게 마시는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요. 저희가 차는 일단 네. 맛있게 마시면 돼요. 네. 그런데도 맛있게 막상 마셔야지만 네. 건강에 좋습니다. 네. 차는 네. 식사 후나 음. 여가 시간에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네. 기호 음료를 갖다 차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이 차를 남이 보기에 격식에 맞춰서 어떻게 마시느냐. 예, 예. 그러면 세 번에 나눠서 따르고 네. 세 번에 나눠서 마시고. 네. 그러면 차 마시는 거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차를 할 때는 일단 마음가짐이 이 차를 한 잔 우려준 분한테 원래는 차를 우리는 사람을 팽주라고 하거든요. 아, 네. 팽주. 달일 팽자에다가 주인 주자를 어. 써요. 네. 근데 팽주라고 하는데 팽주에 대한 감사. 그래서 조금 인사를 좀 많이 차를 마시게 되면 인사를 많이 하게 돼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차자는 보통 두 손으로 가요. 한 손으로는 잘 안 가고요. 네. 두 손으로 가서 찻잔을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네, 오른손으로 그리고 잡고 왼손 바닥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네. 제키고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 쪽에다가 찻잔을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딱 올려놓고 왼쪽 엄지로 네. 찻잔을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받쳐주면 예. 이렇게 움직여도 네. 균형을 잡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왼손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감싸 지어줘요. 네. 네. 그래서 찻잔 위에다가 이렇게 입 닿는 부위는 손 끝이 올라오면 안 되고 살짝 밑에까지 가서 일단 색을 보고요. 네. 색향미라고 합니다. 단전 있는 쪽으로 일단 가지고 와요. 이유는 차를 차분하게 마시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고개를 숙이지 말고 찻잔이 코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향을 맡으세요. 진짜 좋네요. 이제 맛을 봅니다. 조금만 마시세요. 꿀꺽 마시지 마시고요. 살짝만. 그리고 다시 단전 있는 데까지 내려와요. 요즘 아이들 차 수업하면 원샷 이러면서 한꺼번에 다 마시거든요. 혹시 머리에 터는 거 원샷하고 아니에요? 막 머리 호연당에 와서 한다 그러면 원샷 그리고 자기 엄마를 보면서 머리에 털어. 그래서 그런 예. 네. 미리 얘기를 하죠. 네. 규칙 드립니다. 원샷 하지 마세요. 머리에 털지 마세요.
두 번째 네. 가지고 와서 원래는 첫 번째 마시고는요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차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가서 마십니다. 그리고는 팽주한테 이때는 궁금한 거 질문해도 돼요. 네. 아, 참 맛있습니다. 네. 네, 향기롭습니다. 향기롭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차를 잘 우리셨어요. 아유. 네, 이렇게 네. 기타 등등. 그리고는 찻잔을 차 위에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식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드셔도 나눠 되고요. 먹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담소를 나눠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란 종교도 뛰어넘고 나이도 뛰어넘는 게 맞아요. 차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차가 차를 많이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나라가 흥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산정약용하고 초이선사하고 네. 추사 김정이라는 분이 조선시대 때 그때 굉장히 친하셨어요. 근데 세 분 다 나이도 다르고 종교도 달랐어요. 다산정약용은 천주교였고 초이선사는 스님이셨고 불교. 그리고 추사 김정희는 유교였고. 유교. 근데 추사 김정희하고 초이선사하고 나이가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저기 다산정약용은 그 저기 초이선사나 추사 김정희 다산정약용 둘째 아들하고 나이가 같았다고요. 그런데 이 강진의 유배대 가셨을 때 이 차로 해서 매개체로 해서 세 분이 굉장히 이렇게 그때 다작이 나왔잖아요. 다산정약용의 정약용 저서가. 선생의 저서가 네, 굉장히 백- 다작이 백-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이 차가 굉장히 즐겨 즐겨 드셨나요? 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야. 차를 실은 이렇게 네. 격식을 갖춰서 마실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런 음. 자리가 되면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고 혹시 실수할까봐 네. 막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네. 기억해야 될 거는 두 손으로 받쳐서 네. 세 번에 나눠서 마신다. 마신다. 그리고 그것만 기억하면 네, 세 번에 나눠서 마셔야 됩니다. 네. 원샷 아닙니다. 가끔 네. 이렇게 차탁 이렇게 들고 TV 같은데 사극 같은데 그쵸. 보면 이렇게 예, 드시는 예, 분이 예, 있는데 예, 예. 요거는 어떤가요? 차도 우리나라 이 녹차법은 녹차다법은 차잔 받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차잔만 드는 거고요. 네. 뭐 홍차라든가 또 다른 거에서는 커피잔 또 뭐. 네네. 그때는 이게 또 앉아서 마셔야 될 때와 뷔페나 뭐 이런 네. 그럴 때는 조금 또 격식이 또 달라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홍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찻잔을 받쳐들 때는 내가 혹시나 흘릴 수 있을 때는 네. 찻잔을 받쳐드는 게 예의고요. 네.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거나 이럴 때는 찻잔 받침을 차탁이라고 하는데 찻잔 받침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찻잔만 가지고 들어서 마시는 게 예의입니다. 네. 네. 놓치기 쉬운. 그렇죠. 아, 네네. 아니, 격식을 생각하고. 네. 네. 갑자기 또 예. 궁금한 게 네. 추석을 왜 차례 지낸다라고 하는데 혹시 네. 그 차가 이 차랑 관계가 있을까요? 맞죠. 예. 아, 예. 네. 옛날에 차를 가지고 술 이전에는 차를 가지고 저기 차례를 모셔서 차례 지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 오면서 술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술로 대신 하더라도 차는 옆에 같이 올려야 된다라고 네. 원래 돼 있는데 이제 많은 그게 분들이, 네. 이제 이렇게 변청 과정에서 하면서 또 가가리마다 다 집집마다 그러니까 워낙 차를 별로 고인이 안 좋아하시고 술만 좋아하셨다 이러면 아마 술만 혹시 커피를 좋아하셨다면 커피를 놔도 되는 건가? 새로운 현대적인 재래법에서는 뭐 저는요 저희 엄마 친정 엄마가 사실은 거기 모 브랜드 그 우유빛 나는 네. 음료수가 있어요. 예. 근데 마지막에 그거를 드시고
한 이틀 있다 운명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차도 옆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같이 어머님 올려 좋아하셨던 좋아하셨던 걸로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꼭 이렇게 해야만 그쵸? 한다. 그건 아니죠. 라는 것보다는 그 형식에 맞춰서 나는 당신한테 정성을 다합니다라는 네. 마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도 잠깐 우리 추석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며느리들이 좀 더 지혜롭게 뭐 힘들게 제사상 잘 먹지 않는 음식으로 가득 뭐 채우고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는 좀 지혜롭게 현대에 맞춰서 지혜롭게.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음.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줄어들고 하지만 또 고인이나 아니면 선조에 대한 그 감사의 의미는 또 되새기고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못 여쭤봤는데 일부에 어쩌다가 이렇게 예절 강사님이 되셨는지. 아, 제가요. 네. 근데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네,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저가 타고 나셨나? 저희 큰 아이가요. 이제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뭐를 맡아오더라고요. 회장인가 뭐 네. 부회장인가 뭐 임원을 맡아오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예절 명예교사가 돼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와. 라고 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어요.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그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차마 세 번째까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들어선 게 그때가 2002년도였어요. 야 거의 18년. 네. 이야. 그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진로를 네, 잡아주시는 네. 터닝 분이- 포인트에, 예. 네. 와. 선생님께 제가 한번 그럼 보답하고 혹시 싶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나요? 예. 그 이제 예절을 예. 하는 단체가 몇 또 군데 있나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호연당으로 찾아가는 게 제일 네. 빠를 것 광고하셔도 같습니다. 돼요. 아, 여기서 그래. 알려주셔도. 아 예.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예. 처음에 케이스 인문교육원이라는 KACE. 예, KACE 그 단체에 강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총 8회를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고 학생들한테 이거를 내한테 배운 거를 가르치세요라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그 단체에다가 내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문가로 클 수 있는가라고 알아보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호연당에서 저희 전통 결혼식 같은 것도 해요. 맞아요. 네. 자녀분들은 혹시 제 딸도 지금은 혼인한다는 말을 없어서 네.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한다 그러면 저는 네 야. 권하고 싶어요. 얼마나 보통 자랑스러울까. 그 신라 호텔에서 하던데 그 근처 그죠? 거기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신라 호텔, 예, 신라 호텔. 네. 그 호텔의 비유는 그쵸. 안 되고요. 안 돼. 예, 우리는 이제 전통 본래 호연당에서 한다 그러면 의미를 좀 예. 되새겨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나을 것 뿌리 같다라는. 깊은 그쵸. 네. 걸로 우리 나아가니까 훨씬 아름답죠.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은 이렇게 예절 강사로서 쓰신 게 너무나 지금 저는 뿌듯하시고 그냥 네. 예. 잘했다. 밝은 빛이 잘했다. 네. 전 저한테 칭찬해요. 이렇게 너무 잘했다. 진짜 그렇게 한 순간의 선택이 사람을 이렇게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한 네. 게 저한테는 참 운명 운명이신. 하다 보니까 자꾸 인문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마음의 위안도 되고 너무 좋은데 네. 중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 교니라. 하늘의 명은 착한 본성을 가지고 순수지선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나를 자꾸 착하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지금 나의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호를 위반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니야, 너는 호연당 훈장이야. 스스로 아, 다독이며 스스로 나한테 호연당 훈장이 이러면 안 되지. 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우리 훈장님 이제 나오셨으니까 우리 예절? 네네 예절 하나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그쵸. 실천하고 감각이 쉬웠던 그런 그러니까 예절 저도, 같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알려주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손. 네. 그렇죠. 이게 손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될지. 예. 맞아요. 평소에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경우 많아요.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네, 따라서 네, 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다른 나라 흑어도 있고 뭐 뺨을 부비는 애 있고 또 다 악수도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손한 게 첫 번째예요. 공손. 그러니까 공손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마음과 몸에서 나오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한자로 보면 사람이 일처럼 하는 게 인사인데 일처럼 하는 거를 대충 하느냐 아니면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차렷, 공수, 인사 뭐 이렇게 구령이 붙여지는데 차렷은 일단 몸을 바르게 하세요. 차렷을 바르게. 예. 그리고 공수하는 거는 마음을 모으세요라는 뜻인데 마음을 모을 때 내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마음이 같이 모아진다는 건데 손을 앞으로 공자가 보면 네. 두 손 앞으로 맞잡을 공자예요. 한자로 보면 그러면 두 손을 앞으로 맞잡는데 어떻게 맞잡느냐? 네.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남자는 왼손을 위로 올리고 왼손을 그리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해서 이 손을 가지런하게 모아서 배꼽 있는 데다가 두면 이게 그냥 사복이든 양장을 입었든 한복을 입었든 복식에 무관하게 공손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네. 여자의 모습은 그냥 이 배가 따뜻해야 되니까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배를 눌러주고 있으면 되고요. 네. 남자는 배에다가 이렇게 하면 자세가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조금 네. 조금 불편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왼손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약간 아랫배 쪽으로 편안하게 내려서 있으면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아이들 이제 배꼽 인사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손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알려줘서 그냥 평상시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고 있으면 이게 어른이 돼도 습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손의 모양은 뭐 질문이 가끔씩 들어오잖아요. 제사 모실 그쵸, 때는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네, 상가집에 가서는 네. 어쨌든 일단 기본이 산 사람 위주니까 네. 산 사람 위주니까 기본이 여자는 오른손, 남자는 왼손이에요. 이 손을 갖다가 원래는 상례 때는 바뀐다라고 돼 있어요. 상례는 이제 삼가 죽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른손 올렸던 걸 그대로 왼손을 올려주면 되는데 이게 굳이 상갓집에 갔는데 안 바꿨다고 해서 내가 결렬을 했나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제사는 이게 흉사가 아니고 길례예요.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죽었지만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보면 나는 죽었지만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오손도손 음식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잘 못 모이니까 네. 그날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있었던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사가 흉사가 아니고 생겼기 때문에 네. 길싸기 때문에 네. 손의 위치는 안 바꿉니다. 네. 여자는 오른손, 남자는 왼손. 이걸 갖다가 공수 두 손 앞으로 맞잡을 공자를 써서 공수라고 합니다. 네. 아니 네. 이것만 기억해도 저 좋은 그것만. 게 네. 어느 공식적인 자리든 어디 갔을 때 사람들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몰라서 가끔 막 뒷짐도 지고 팔짱도 끼고 왜 막 이러고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손도 넣고 근데 이렇게만 다 기억하고 있으면 맞아요. 정말 좀 약간 우아한 척하면서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수용필공 손은 반드시 공손하게 잡고 있어라.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야, 그쵸? 이거 네. 하나만 배워도 어디 가서 네. 어디 가서 네 예의 바른 아주 척. 못나게 네. 그렇죠. 그거 적용 자신 필종했는데 이 수용 필공 했으면 음. 짝다리 짚지 말고 네. 다리도 공손하게 네. 편안하게. 힘주고 네. 손은 공손하게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쵸. 짝다리 네, 짚고 그러면 안 있으면 되죠. 그거는 네. 아니 그 인사는 어쨌든 뭐 학교에서도 인사를 하고 하니까 네. 자주 이제 배우거나 할 기회가 많은데 네. 실은 절은요. 네. 절은 저도 정식으로 배운 기억이 없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따라서 하게 네. 됐었거든요. 절을 좀 제대로 배우려면 절배자 해가지고 배례법이라고 하죠. 음. 근데 이 절을 남자부터 한다 그러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왼손 공수를 하고 예, 예. 다리는 발은 약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고요. 그리고 공손한 게 인사를 하려면 이 손을 모은 손을 갖다가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하는 게 이걸 읍이라고 합니다. 네. 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몽예와 같은 의미의 가는 게 손을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올렸다가 내리면서 네. 이게 보통 여기서 안 내리고 그냥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럼 여자절이 아,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올렸다가 내리면서 네. 배꼽을 약간 스치면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리가 약간 굽어지겠죠. 두 무릎, 두 다리가 내려앉으면서 바닥을 먼저 짚어요. 네. 두 손을 바닥을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왼 무릎을 먼저 꿇고 왼쪽. 예, 오른 무릎 꿇고 그리고 이마가 손등에 옛날에는 모자를 갓을 썼기 때문에 네. 갓창이 거기에 손등에 닿을 정도로 하는데 지금은 이마가 손등에 닿아도 돼요. 네. 네, 닿게끔 하고 바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하나 반점 멈추었다가 그리고 일어나면서 그리고 해서 일어날 때는 오른 무릎을 먼저 세워요. 오른 무릎을 세우고 그 바닥에 짚었던 손을 무릎 위에다가 올려놔요. 왜 그런가 하면 중심 잡기 위해서. 그대로 일어나 버리면 몸이 비틀거리고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마지막 정리도 저를 올렸습니다를 갖다가 아까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린다고 했죠. 네. 예, 그 읍을 다시 하는 겁니다. 야. 말로만 설명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있긴 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네. 딱 이해가 이제 됐어요. 이해가 아, 되셨어요? 그림이 아, 그려지나요? 네. 네. 그러면 그래서 굿. 그랬구나. 자, 여자절은요. 여자. 네. 이 손을 오른손. 오른손이 네, 올렸잖아요. 네. 이거 갖다가 그대로 올리면서 눈썹 높이까지 올립니다. 네. 예. 이때 손 바닥이 상대를 보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 새끼 손가락 끝이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내가 내 눈으로 그 높이까지 올리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이게 떼면 안 돼요. 네. 아까 지금 남자는 내린다고 했잖아요. 네. 여자는 계속 여자는 보고 있어요. 그대로 계속 끝까지 있어야 네.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내려가면서 네. 왼 무릎 꿇고 네. 오른 무릎 꿇고 똑같이. 예. 그런데 이 숙이는 각도가 남자는 손등에 이마가 네. 닿을 정도로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여자는 그게 아니라 이 정도 앉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숙이기만 하는데 허리만 네. 허리만 숙이는 거예요. 허리만. 완전히 다 숙이는 게 아니라 이유는 옛날에는 머리에 가채를 많이 했잖아요. 장식을 많이 했잖아. 그게 이제 떨어지면 안 그쵸. 되니까 떨잠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했는데 이제 이게 또 상례 때는 달라지죠. 조문을 갔을 때는 네. 이마가 손등에 닿을 정도로 절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상을 당했을 때는 머리를 장식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식을 다 빼버리는 거 머리를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로 그대로 계속 몸을 손을 이렇게 이게 세우고
일어날 때도 똑같이 남자처럼 오른 무릎 세우고 왼 무릎 세우고 그리고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야지만 뒤로 엉덩방아를 안 쪄요.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결혼식 할 때 패백할 때 네. 그때 어. 그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다가 뒤로도 그 저기 훈장님 우리 처음에 저 어렸을 때는 가부좌로 네. 그러니까 훈장을 맞아. 가부좌로 해서 가부좌로 일어나기 해가지고, 힘들어서 일어날 때 옆에서 막 넘어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죠. 저는 지금 무릎 꿇고 하고 있는데. 네, 가부좌는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긴 치마. 그렇죠. 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가부좌가 짧은 스커트나 바지나 바지나 음. 뭐 긴 치마나 어떤 거를 입어도 그냥 무난하게 절을 할 수 있는 그 절이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네. 코 했다가 네. 오른발을 세우고 이제.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짧은 스커트를 네, 입었는데 그쵸. 조문을 가야 되는 상황이 네. 있잖아요. 그럴 때 굳이 머릿속에 그치. 왼 무릎 꿇고 어. 오른 무릎 꿇고 오른 무릎 세우고 이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 두 무릎을 동시에 꿇으면 돼요. 네. 그리고 일어날 때도 같이 두 무릎을 일어나면 갖다 되고. 동시에 네. 일어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상황에 맞는 예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있어요. 강사로도 활동하시고 또 우리 네.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을까요? 가장 보람된 거는요. 뭐 왔던 애가 또 오는 거.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에 아. 호연당에 갔을 때 네. 내 사명감에 뭐였는가 하면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네. 한 번만 왔다 가는 사람은 없도록 없다. 하자. 야. 네,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3살 난 아이가 네. 점점 커가는 거를 이제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다른 데 안 가고 호연당에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아서 아침에 네. 일찍 일어나서 온다 그러면 와. 그거와 이제 여기 뭐 파주나 양평이나 천안이나 이런 데서도 아침에 이제 새벽밥 해 먹고도 오는 사람들 일부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진심을 다해서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죠. 야, 우리 훈장님하고 얘기 진짜 예, 듣고 진짜. 싶은 얘기가 너무 끝이 많은데, 안 나네요. 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또 아, 그렇죠. 짧아서 네. 너무 아쉬워요. 훈장님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계획은 네 우리 그 호연당이 네. 진짜 인성마당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거기서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진짜 인적 자원을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애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그래서 아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야, 예. 포부가 네. 그래서 제 임무가 커요. 수신부터 해야 되니까 수신해서 호연당을 재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에서 지국 평천을 평천화? 하게끔 아, 하는 네. 게 예. 이야, 지금도 되게 글로벌하게 넓게. 그죠? 아, 훈장님, 네. 저희 이제 더 이제 건강한 사회가 되면 저희 정말 호연당 한번 꼭 방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싶고요. 네, 호연당에서 아주 멋진 그 여성 훈장님으로서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네. 네. 바랍니다. 네.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서울시? 네. 그러면 공공 서비스 예약해서 네. 예약해서 들어오시면 네. 아주 제가 환영. 진심을 다해서 네. 환영하겠습니다. 저 혹시 코스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차 한 잔 또 주실 거죠? 물론이죠. 네. 네. 물론이죠. 아, 네, 네. 우리 호연당에서 네, 원하는 차도 많습니다. 아, 네. 네. 직접 찾아뵙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꽃수다. 여러분, 비단길만 걸어요.